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인도가 무기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아주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준 전차인데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테자스 전투기였죠. 그 테자스 전투기 지금 이제 마크 1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순간에 인도가 마크 2 훨씬 더 확대 개량한 4.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마크 2 지금 바로 올 연말에 띄운다 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보겠고요. 과연 제대로 될지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러시아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러시아 정말 까보러 맞습니다. 영국 해군 정말 명불허전이네요. 보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저항이라 불리는 테자스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 마크2 버전이 이르면 올 연말경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 공군의 미라지 2000과 제규어, 미그 29 등 240여 대의 노후기체를 모두 대체할 예정인데 과연 계획된 성능대로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테자스 마크 1A 83대 납품을 진행 중인 힌더스탄 에어로네틱스 리미티드사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테자스 마크 1A의 확대 개량형인 테자스 마크 2를 출시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현지 일간 더 힌두가 현지 시각 1월 9일 보도했습니다. 업체 측은 올해 테자스 마크 1A 6대에서 8대를 공군에 인도할 것이며 공군에서 완전 작전 능력 FOC를 받는 것과 병행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6대의 테자스 마크 1A를 공군에 순조롭게 인도할 것이다 라며 이와 더불어 마크 2 개발도 속도를 내어서 올 연말께 대중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테자스 마크 2는 기존에 배치되고 있는 마크 1A와는 완전히 다른 기체인데요. 길이가 13.2m에서 14.6m로 더 길어졌고 이에 따라 날개 폭도 8.2m에서 8.5m로 기체 전고도 4.4m에서 4.86m로 늘어났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13.5톤에 불과했던 마크 1A와는 달리 F414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이륙 중량이 17.5톤까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최대 속도와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인도 측의 주장입니다. 인도는 이 전투기에 200km 이상에서 적기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국산 움따 에이사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을 통합해 강력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전투기가 인도의 작전 요구 능력을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G를 무슨 플라스틱 프라모델처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무장 많이 달았네요. 여기 보시면 날개에 공대공 미사일 한쪽에 4발 그리고 보조연료 탱크 그리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강력한 이게 브라모스 같은 대한 미사일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해서 하늘에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이야 어떻게 그리든지 자유니까. 자, 왼쪽에 있는 이 작은 게 테자스 마크 1A고요. 이게 마크 2. 그러니까 딱 봐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 마크 1A에는 귀날개인 카나드가 없고 여기는 카나드가 있죠. 그래서 기동성을 더 강화시킨 버전. 그리고 이 마크 1A는 13.5톤이기 때문에 호넷 전투기, F-18이죠. 호넷 전투기에 들어갔던 그 쌍발 엔진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T-50, FA-50, 또 F-404 엔진, 그리고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CD형도 F-404 엔진, 그리고 여기도 F-404 엔진, 다 똑같은 엔진을 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호넷이 아니고 슈퍼 호넷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리펜 중에서도 그리펜 NG 버전이 F-414 엔진인데 이렇게 해서 덩치를 훨씬 더 키워서 아까 보셨다시피 대한 미사일, 아주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거 다 장착하고 여기다가 이제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에이사 레이더 움따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에이사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200km가 넘는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해서 이 공대공 전투 능력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것이 지금 전 세계는 이 에이사 레이더라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또 계속 진화를 하죠. 그래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에이사 레이더는 주로 갈륨 비소라는 소재로 만들었어요. 효율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질화갈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데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같은 전력을 훨씬 멀리 보낼 수 있고 더 선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KFX 같은 경우는 질화갈륨 소재의 A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KFX하고 비슷한 세대에 나올 텐데 갈륨 비소 20세기의 그런 그 소재로 만드니까 우리 이지쌈에 들어가는 게 갈륨 비소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 질화갈륨 만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낙후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올 연말에 첫 비행을 하고 그리고 개발 시기를 계속 거쳐서 과연 이게 정말 4.5세대 플러스급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 중국이 자랑하는 J10C하고 결국은 부딪혀야 될 텐데 왜 파키스탄이 중국의 4.5세대 플러스급이라고 주장하는 J10C를 지금 뭐 대량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 J10C하고 한번 부딪혔을 때 과연 이 테자스 마크2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뭐 도찐 개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의구심이 좀 드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이 우리 5천년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적의 적은 우리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자스 마크2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희한한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에서 작전 중인 영국 해군 호위함이 지난 2020년 말 러시아 잠수함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는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영국 군함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23형 대잠 호위함 구번함인 HMS 노썸벌랜드가 지난 2020년 12월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재 시각 1월 8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말 북대서양 영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했는데요. 대잠 초계 중이던 노썸벌랜드 함은 2087형 능동 저주파 예인 소나를 길게 전개시킨 뒤에 액티브 핑 또는 패시브 상태로 이 해역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잠수함을 찾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소나에 러시아 잠수함을 찾고 있었던 상황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이 예인 소나 쪽으로 다가와 소나를 들이박은 것인데요. 영국은 예인 소나에 러시아 잠수함이 접촉한 직후에 멀린 대잠 헬기를 보내서 러시아 잠수함을 수색했지만 러시아 잠수함은 황급히 심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은 그곳에 어레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라며 의도적 충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나가 음파를 방사하는 액티브 소나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액티브 소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당시 상태는 패시브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영국은 포클랜드전에서 활약했던 컨커러함이 소련 인근 해역으로 침투해서 소련 순양함의 예인 소나를 절단해 노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앞에서 액티브 핑을 쏘는 어레이 소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들이박은 러시아 잠수함, 역시 카탈로그 데이터만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이 군함 딱 봐도 구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노썸벌랜드 영국이 1992년도에 취역시킨 군함인데 임무 자체가 대잠 호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을 찾으려고 하면 아주 조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992년이라는 30년 전의 군함이지만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당연히 전기 추진할 때는 아주 조용하겠죠. 이제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전기 추진하면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 잠수함이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길게 한 1km 정도 끌고 다니는 타워드 어레이라고 하는 이 예인 소나를 이렇게 길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강력한 저주파 액티브 핑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패시브 상태로 다른 소리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잠수함이 여기다가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우리 주먹보다 조금 가는 그런 굵기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잠수함이 다 10,000톤이 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그냥 들이받았다고 해서 잠수함이 파괴되거나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잠수함 입장에서 깜놀하지 않겠습니까?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심해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즉시 멀린 대잠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디핑 소나를 담그고 액티브 핑 쏘고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심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찾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대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잠수함 그리고 대잠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했지 않습니까? 그 포클랜드 전쟁 할 때 컨커러함이라고 이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이 개전 초기에 아르헨티나 해군의 제네랄 벨그라노라고 하는 순양함을 격침시켜 버렸어요. 이 핵잠수함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해군이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싱크 데마이어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을 출격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이 출격해서 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로 이 포클랜드 섬 지역에서 제공권을 좀 해리어 전투기하고 다퉈줘야 되는데 이 컨커러함이 제네랄 벨그라노 순양함 격침하는 거 보고 항공모함 나가면 바로 죽겠구나 해서 이 해군 참모총장이 항공모함 출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당연히 제공권이 상실되었고 포클랜드 지역에서의 지상전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랬던 그 컨커러가 다시 그 1980년대 냉전 시대 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순양함, 그러니까 슬라바급 순양함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슬라바급 순양함이 바렌츠 지역에서 이 예인소나 이거 장착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컨커러함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일부 잘라와서 어느 정도 성능인가 봐야 되니까 딱 컨커러함이 그 예인소나 테스트하고 있는 데까지 접근해서 어뢰발사관으로 딱 그 요원을 보내가지고 그걸 잘라서 몇 미터 정도 잘라와서 그걸 가지고 왔답니다. 그걸 당시 소련은 몰랐다고 하니까 소련의 이 탐지 능력이 얼마나 허접한가. 소련이나 또 지금 러시아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소련의 또 듣는 청음 능력. 이번에 또 청음 능력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부딪혔을 테니까 이 얼마나 허접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서방의 이런 대잠작전 또 잠수함 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는 정말 까보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